안녕하세요. 중학생 연년생 아이 둘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남편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형제도 따로 없이 자란 외아들입니다. 시어머니 혼자서 애지중지 키워내셨고 그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는 평생 고생만 한 불쌍하고 안타까운 어머니지요. 저한테는 그냥 시어머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도 남편 효심에 못지않게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항상 같은 태도셨어요. 물론 부모가 자기 자식 더 아끼는 마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너무 무조건적으로 남편의 편만 들어주시는 게 너무 티가 났어요. 둘이 좋아서 결혼해서 살겠다는 건데 시어머니께서 한 발짝 물러나서 보시면서 조금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요즘 사람들처럼 며느리 어려워하게 하고 눈치 보면서 사시게끔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은근슬쩍도 아니고 너무 대놓고 아들 좋은 것만 하려고 하시니 제가 시어머니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자가 집해오는 게 당연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반 결혼했는데 아들 기죽을까봐 신혼집은 남자 명의로 해야 한다는 둥. 첫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맞벌이 하고 있었는데 너는 애 낳으면 일을 그만둬야 하니까 경제권은 서서히 남편한테 넘기라는 간섭까지 하셨어요. 반반 결혼하는데 예단 예물소리까지 들어야 했고 어떻게든 손해 안 보시려고 친정에서 뭐 하나 더 받으시려고까지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크고 작은 마찰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간 역할 잘 해줬고 그 모습 보고 결혼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 남편이 저를 위해 나서준 건 전부 다 이번 일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남편이 그동안에서 무조건 제 편만 들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예 시어머니 편을 대놓고 들은 적도 있고 제 편 들어주는 척 하면서 대충 무마한 적도 있었어요. 아무리 우라가 치미는 일이 있어도 그냥 조용히 넘겼어요. 애틋한 모자간의 사이를 제가 비집고 들어가 이간질할 마음도 없었고 제가 좋아하는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 시어머니께는 착한 아들, 그냥 서로에게 최선의 관계가 되기만 한다면 그걸로 만족했어요. 제가 첫째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딸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셨지요. 첫째는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며 실망하셨는데 그걸 제가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 가졌을 때는 정말 마음에 비수를 꼽는 말씀을 하셨어요. 키울 때 딸이 더 이쁘고 커가면서도 엄마랑 잘 지내 더 재미있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집안에 든든한 아들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겠냐고요. 본인도 시아버지 일찍 보내지만 않았더라면 딸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이렇게 노후까지 든든한 거 보면 역시 아들이 최고 아니겠냐고요. 아들이 있어야 대를 이어 집안의 모든 것을 이어나가게 될 텐데 아들 없으면 니네 자식들, 니네 보내고 나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겠냐고 하셨습니다. 딸은 아무리 잘 키워봐야 출가회인이고 남이 집안에 보낼 아이들인데 괜히 우리 아들 평생 힘들게 일한 거 죽 써서 개주는 꼴 아니겠냐고요. 평생 우리 아들이 일군 걸 내 자식이 아닌 남이 자식한테 준다는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냐고. 너네도 이미 딸 하나 있으니 이제는 아들을 낳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은근슬쩍 둘째는 포기하라는 듯이 강요를 하셨었습니다.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지만 들었을 수도 있는 말인데 너무 대놓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저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건 딸이건 전부 다 제 배불러 낳을 아이들인데 포기하라던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참 상처였어요. 당연히 시어머니 말 무시하고 둘째 낳았고요. 저는 지금 두 딸아이 키우면서 후회한 적 단 하루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외할머니는 좋아라 하지만 친할머니는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들 손주 타령하시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시는데 애들도 눈치가 있으니 불편한 분위기 만드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할머니라도 좋을 수가 없겠죠. 혹시나 시어머니 행동이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랬을까봐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들 어린이집 일찍부터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친정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너무 멀리 사시고 시어머니가 돌봐주셔야 했는데 아이들한테 해코지 하실 분은 아니지만 괜히 껄끄러운 게 있어서 어린이집 보낼 수 있는 나이 되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이때껏 시어머니와 가깝게 살았지만 최대한 멀게 지내면서 최대한 시어머니께 손 벌리는 일 없이 묵묵히 제 할 도리만 하고 지냈고요. 최대한 거리감 있게 지내서 그런가 결혼 생활 내내 애들 태어난 이후로 그렇게 시어머니와 충돌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앞에 말했던 대로 남편이 해결까지는 못해줘도 중간 역할 나름 잘 해주면서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마찰 거의 없도록 노력해줬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시어머니께서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안 좋다 하시는 연락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좋아하는 아들에게 직접 말하시면 될 텐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연락을 받을 때마다 남편에게 어머님 좀 알아서 챙기라고 떠밀었는데 제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건지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합가를 하려고 준비를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합가 이야기를 한 그날도 시어머니께 운전화 대충 받아 남편에게 떠넘기고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가 끝난 남편이 저에게 와서 대뜸 어머니가 혼자서 많이 힘드신 것 같으니 이제 우리 집으로 모셔서 같이 살자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매번 아프다고 전화한 사람은 저였지만 저는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왜 갑자기 그러신데? 하고 물었어요. 남편은 기다릴 것도 없이 곧바로 요즘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 것 같고 자기도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되니 모시고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말하면서요. 저도 이미 여기저기서 시어머니와 합가 문제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를 몇 번이나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고개 끄덕이면서 남편에게 대답해줬어요. 자기 말이 100번 맞다고. 어머님이 앞으로 더 사셔봐야 얼마나 사시겠냐. 어머니가 아들 사랑 대단하신데 그동안 떨어져 사신 것도 참 힘드셨을 거라고. 얼마나 아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셨을 거라고요. 어머님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는 말은 나에게 훨씬 먼저 했다. 그 이야기 계속 들어왔으니 나라고 어머님 걱정 안 되겠냐고 매번 신경 쓰고 있다고. 자기 말대로 합가해서 같이 사는 게 맞겠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남편이 제 말을 듣고는 의외의 반응이라 여긴 건지 아니면 정말 이런 대답을 상상도 못한 건지 오잉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합가해서 같이 사는 게 맞겠다는 저의 말을 듣고는 정말 진정으로 고맙다고 말하면서 제 양손을 싹 잡더라고요. 남사스러워서 남편 손을 뿌리쳐버리고는 제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흡족한 표정으로 소파의 옆으로 기대 앉아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에 남편 옷가지며 이것저것 꺼내서 여행 가방에 담아놓았습니다. 몸통만한 여행 가방이 가득 찰 정도로 짐을 싣고 난 후에 거실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 남편 앞에다가 가방을 대령했어요. 대충 필요한 건 전부 다 담은 것 같으니 일단 이 정도만 가지고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다고요. 혹시나 제가 깜빡한 게 있으면 전화로 말해주고 저도 출근해야 하니 시간 나는 주말에 날 잡아서 제가 못 챙긴 거는 한 번에 가져다 주겠다고 말했어요. 애들은 아직 학교 다니지만 우리 맞벌이 하면서도 알아서 학교도 가고 학원도 다니고 잘하고 있으니 아마 저 혼자서도 무리 없을 거라 말해줬고 아이들은 제가 책임질 테니 너는 얼른 가서 어머님을 모셔라라고 말해줬습니다. 우리 애들도 효자인 자기 닮아서 나중에 지들 엄마 아빠한테 잘하겠지? 라고 말하면서 여행 가방을 손에 꾹 쥐어줬어요. 남편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저만 쳐다보고 있다가 가방 넘겨받고 한참이 지나서야 저에게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자기 말뜻을 모르겠냐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다는 건 여기 우리 집에서 모시고 싶다는 거지 왜 내 집 두고 어머니 집에 내가 가겠냐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해줬지요. 결혼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본데 우리 결혼할 때 반반한 거 기억 안 나냐고요. 이 집이 왜 네 집이냐고 한마디 해줬지요. 네 집인 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집이 너만의 집은 아니라고.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집이기도 하지 않느냐고요. 어머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나는 남편을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은 아빠를 할머니에게 보내주는 건데 어머님 살라고 내 집까지 비워줘야 하면 나랑 아이들은 어디 가서 사냐고 한마디 했지요. 남편은 계속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이 집에서 다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 다 불러 모았어요. 애들 모아놓고 너네 중에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있어? 하고 물어보니 왜 할머니냐, 친할머니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친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는데? 라고 말해주니 아빠 눈치는 보기는 하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고개만 돌리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예전부터 아이들 딸이라는 사실에 애들 앞에다 두고 니들은 왜 아들이 아니냐고 신세한탄하시고 애들한테 눈치며 핀잔이며 주셨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친할머니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했고 손주들보다 자기 아들인 내 아빠를 더 소중해 하시는 건 애들도 벌써 알고 있었고요. 친할머니 사랑 못 받은 아이들이니 외할머니면 같이 살 수 있겠는데 친할머니랑은 불편해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해주네요. 거기에 저까지 시어머니하고는 같이 지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이 집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것 같다고 우리도 이상가족 되는 거 원치 않지만 자기의 효심이 기특해서 어머님한테 보내주는 거라고. 너가 말하지 않았냐. 어머님 앞으로 사실 날 얼마나 남았다고. 그동안 둘이 오붓하게 지내면서 살아생전에 후회 남지 않게 잘 챙겨드리라고 했어요. 집이 서로 먼 편은 아니니까 우리도 시간 되면 가끔씩 보러 간다고요. 이발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장의 위신이 땅에 곤두박질 쳤다며 마누라가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니 애들도 똑같이 지네 아빠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냐고. 저보고 가정교육이 아주 개판이라고 혀를 차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대체 그렇게 화가 나냐고 가정교육 이야기까지 하느냐고. 지금 이 집에서 자기 때 무시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너가 엄마랑 살고 싶다고 했으니 나도 애들도 남편, 아빠가 당장 필요하지만 보내주는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요. 이거야말로 희생이지 거기서 왜 가정교육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잊지 못하더니 제가 싸놓은 가방 들고 문을 박차고 나가더군요. 솔직히 그 와중에 문 박차고 나가는 모습 보니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아쉬운 것보다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관철시키면서 우기다가 막다른 길에 다다르니 성질 부리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에 말입니다. 무조건 제 편 들어준 적 한 번 없지만 그래도 중간 근처라도 가기 위해 노력하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자기 어머니 걸린 일이라고 아무리 홧김이라지만 집을 나가버리는 모습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애 좀 잘 달래서 데려가 달라고요. 자기가 무슨 단을 거서 아들한테 어떻게 호강을 받겠냐고 여지껏 혼자 살아온 거 혼자서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몸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꼭 빼먹지 않으시는 게 아직도 저를 설득해서 합가할 여력이 있는지 살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그제서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자기가 어떻게 혼자 모시겠냐고요. 집안 살림은 전부 다 제가 해왔지 않냐면서 자기는 여태껏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오지 않았냐고.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 일 아니겠냐 하네요. 저 또한 둘째 아이 어린이집 갈 때까지 일을 쉬기는 했지만 육아를 한 거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둘째 어린이집 가고부터는 결혼 전에 벌던 만큼은 아니지만 적당한 곳 취직해서 맞벌이하며 돈 벌고 하원한 애들 뒷바라지부터 집안일까지 제가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아직도 애들 학교 관련된 일은 제가 다 관여하고 있고 직장도 다니고 있지요. 직장 생활에 애들까지 내가 케어하면서 이젠 어머님까지 돌봐드려야 하냐고.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하고 싶은 사람이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져주는 척 집에 돌아와 놓고서는 또 어깃장을 부리다가 안 되니까 가져온 짐을 다시 싸들고 어머님 댁으로 가더군요.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이 놀라서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얘가 왜 다시 여길 왔느냐고요. 어머님, 박서방이 어머님 걱정돼서 회사도 못 나가겠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는데요. 그렇게 나서서 효도하는 아들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겠나요? 어머님도 정말 복 받으신 것 같아요. 꼭 그 집에서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 사람 불편하게 데리고 가라는 말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집으로 돌려보낸 지가 반나절도 안 지났는데 다시 그 집에 가 있는 거 보면 남편이 오시면 아무도 못 말릴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어머님도 질색을 하면서 제발 합가하자는 말 2번 다시 안 할 테니 얘 좀 데려가라고 애원을 하시더군요. 요 며칠간 남편하고 지내면서 아주 생고생을 사서 했다고 질색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다 늙어서 남들처럼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으며 지내는가 했는데 기대도 안 한 아들이 집에 쳐들어와서는 밥해 먹이고 출근시키고 하는데 아주 상전이 따로 없다고. 다 늙어서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또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께 솔직한 마음을 말했어요. 어머님도 다 큰 아들내미 하나 간수하기 힘드신데 저는 어머님께서 단 일주일도 못 데리고 계신 아들과 중학생 된 2딸들 뒷바라지 다 하면서 회사까지 나가 돈까지 벌어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어머님 수발까지 들으라고 하시면 어머님 몸이 10개로도 모자란데 제 몸은 오죽하겠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아들 타령하신다고 아이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그동안 사소하게 어머님과 우리 가족들 간의 간극에 대한 이야기도 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힘드시고 건강 안 좋은 거 이해하지만 몸 이곳저곳 불편한 건 저희 친정어머니도 마찬가지시라고. 그 와중에도 저희 어머니는 저 좀 편하게 해주신다고 필요한 건 없느냐고 물어오시는 와중에 애들 고등학생 되면 따로 방을 써야 되는데 그 방마저 뺏어가지고 합가를 계획하시는 게 맞냐고 따졌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병원을 다니시라고. 다행히 남편도 벌고 저도 같이 벌고 있으니 병원비 정도는 저희가 내드릴 수 있다고요. 저한테서 어떤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신 건진 모르겠지만 이 이상을 바라시면 저는 더 버틸 수가 없으니 그만할 생각밖에 없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듣더니 생각에 잠기셨는지 아무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대신 다음 날에 남편을 보내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대체 무슨 말을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온 그날부터 여태까지 남편은 합가 이야기는커녕 어머님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뭔 말을 들었길래 아무 말도 없냐 물어도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대답 없고 못 들은 척 스르륵 넘어가고 있어요. 제 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제 편을 들어주신 건지 전혀 알 길은 없었지만 애써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애쓰고 있는 걸 보니 조금 꼬숩기는 하네요. 얼마 전에 어머님이 부르셔서 다녀왔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사과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친할머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지금에 와서는 본인과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에게 효도받기를 바랬던 본인의 이중성이 부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라도 손주들에게라도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하십니다. 물론 그러는 과정에서 사춘기인 아이들도 불편할 테고 시간을 보내려 하는 만큼 저희 집에 찾아오시게 될 테니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아이들의 마음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반대하기는 했지만 그건 그동안의 잘못된 관계에 의한 일이고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절했던 거였으니까요. 물론 시어머니께서도 앞으로 합가 관련해서는 자기도 말을 꺼내지 않기로 약속하셨으니 이게 무슨 꼼꼼이가 있으시거나 한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커다란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저는 이번 일이 우리 식구들이 더 나은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걸 계기로 남편을 이해했다거나 시어머니와의 과거를 청산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바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시작도 못하게 만든다면 저야말로 나쁜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이번 기회에 아주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 가득하길 다들 기원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넋두리이자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